대표님과 함께 오늘 토크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흑백 요리사 이야기 함께하는 한식 패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백수저 요리사 한식 대첩 우승자 낙엽버섯 농가 대표 이영숙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흑수저 요리사 급식 대가로 유명하신 임영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송정은 대표님도 무대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두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앉아주시고. 네. 멀리서 오셨어요, 그쵸?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시는데? 3시간 넘게 걸리시고, 영수 선생님은? 5시간. 박수 한 번 더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다 보셨죠? 아, 저도 봤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이건 꼭 봐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봤고, 그래서 두 분의 팬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요즘에 근황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시죠? 네. 어떠세요, 우리? 요즘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와 모자를 쳐들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급식대가 우리 임영 선생님은 뭐 무슨 CU 뭐 이런 데랑 또 협업해서 뭘 또 개발하시기도 하고. 네. 그쵸? 이제 네. 건강한 먹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밥상 네.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흑백 요리사의 유행으로 인해서 또 두 분도 많이 빛나고 또 두 분이 또 음식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특히 한식 요리를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식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이 있고요. 우리 두 셰프님께 제 생각하시는 한식이란 어떤 걸까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식은 진짜 건강한 밥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요즘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겨먹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알러지나 아토피가 좀 많이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식을 좀 애들한테 좀 많이 그걸 먹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밥. 네, 집밥.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영수 선생님은? 저는 그 10살 미만이 가장 입맛이 정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뭘 하게 되면 먼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담그거나 아이들은 맛을 보라고 먼저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살 미만의 그 입맛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요즘에는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집밥보다는 마트 맛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난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한식은 저는 시간하고 정성이라고 봅니다. 네. 시간은 우리 전통 장이나 이런 게 기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야채 싱싱한 걸로 간장만 뿌려도 맛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게 나는 좀 아쉽고요. 혹시 이영수 선생님은 그 장을 혹시 담그시나요, 직접? 아니면? 네, 장도 담고 이제 다 해요, 지금. 그리고 모든 되도록이면 발효를 해서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미소곰탕 끓이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왜냐하면
흑수저에 굉장히 화려한 메뉴랑 같이 경쟁을 하셨는데 그걸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이게 설명을 하라 하면 싱싱해야 된다고 하자면 사람들이 잘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오징어에 비해를 해요. 오징어 바닥 뜨는 오징어를 갖다 살짝 데쳐서 썰어서 먹을 때 거기에 뭘 첨가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대부분 그냥 먹지요 하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냥 먹어도 거기에 단맛, 짠맛, 고소한 맛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미소곰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곰탕은 그냥 그 채소만 국물을 뽀얗게 낸 거거든요. 뻥어서 다시마 이렇게 해서 신선한 걸로 하기다 보면 뽀얗게 국물이 나와요. 근데 그 미소는 이제 제가 우둔살이잖아요. 네. 우둔살을 이렇게 미나리에 말았던 건데 두 번 말으면 뻑뻑해요. 왜냐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뻑뻑하니까 딱 한 번을 말아서 미나리 신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곰탕하고 그 미소 곰탕이라는 건 미나리하고 소고기를 네. 곰탕이라는 건 그 야채에서 우러난 그 뽀얀 국물을 그래서 미소 곰탕이라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랑이 아니지만 우리가 1년 전에 협업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 뜨고 보니까는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며칠 전부터 미소곰탕이 주제로 올랐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예, 그냥 신선한 거, 양념 많이 안 하고, 그냥 진짜 소금 간이 아닌 간장 간으로만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 그게 미소곰탕을 그러면 어디 가서 식당에 가면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아직 메뉴에 올리지는 않았고요. 네. 앞으로 올려야 되나요?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또 우리 그 오골계 볶음탕에 대한 얘기를 안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성재 셰프가 가장 감명 깊었던 메뉴였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조리 비법이라든지 뭐 하여간 비화라든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 오골계 처음 접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볶음탕은 집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해먹는데 오골계 볶음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골계 사실 요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 가지 아드님하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가족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오골계 볶음을 사실은 맨날 며칠을 먹었어요. 어벌기 몇 마리를. 네, 오골계도 시중에 잘 안 팔아요. 네, 맞아요. 네,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연산 가냐 있어요. 저희 연산. 부산에는 큰 시장이 있어요. 부산에. 네. 거기 가셔서 구하셔서. 그래가지고 정말 한 3일 연속 그걸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골계 볶음만 했는 게 아니고 탕배고 백숙배고 삶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조림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골계 이제 의논하에 네. 볶음을 하게 됐어요. 비법이 있나요? 원래 닭볶음도 보면은 간장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고구마에서 단맛이 네. 조금 많이 이게 식어도 네. 달짝지근한 맛이 있지만 감자는 또 약간 뭐랄까 좀 뻑뻑한 맛이 네, 있어요. 네. 저는 감자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한번 그걸 해보자. 네. 그러니까요. 그 입맛이 저희 아드님께서 딱 찍어서 아드님 매니저처럼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아까 전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학교 급식은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네. 이게 바로 만들어가지고 배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면 그 맛이 스며드는 건 맞아요. 네. 이렇게 스며도 간이 배이기 때문에 네. 맛이 더 아, 낫다면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비법이 있었군요. 그 이영숙 스님이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 손자의 권유로
여기 이제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 자녀들, 손자에게 특별히 하시는 음식 교육이라든지 또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또 배우실 수 있게 한번 전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 손자가, 저는 사실은 오지에서 살아요. 그래서 학교를 한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스쿨버스도 타지 않고 직접 출퇴근을 시키는데요. 저희는 한 7시 반이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먹이고 이렇게 해버릇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밥 먹는 건 난 걸르는 걸 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아침에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누룽지라도 끓여서 꼭 먹여서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것조차 이제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제가 그래요. 너 학교 가면 머리 안 돌아가. 배가 고픈데 무슨 머리가 돌아가. 무슨 공부를 해.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또 먹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기숙사로 보냈는데 보통 이제 기숙사에서는 거의 한 6시면 취입을 한대요. 7시까지. 그럼 씻고 7시 이제 좀 넘으면 밥을 먹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의 굶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손자는 요즘 잘 챙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죠, 정말. 네. 우리 급식 대가님 임영쌤은 그 아드님이 제가 알기로 PD님이신가요? 영상을 영상 네, 감독을 감독이시죠. 네. 그 영상 감독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먹여야 되나요? 특별히 특별히 가르치실 때, 네. 고기 반찬 좋아합니다. 아, 고기 반찬.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급식대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같이 조리를 좀 하시면서 메뉴 구성하시고, 네, 하실 때 특별히 아이들한테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급식 반찬들, 또 아주 싫어했던 반찬들,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들, 뭐 이런 좀 급식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 보면 면 종류를 너무 좋아해요. 면 종류. 네. 초등학교만 네. 모르겠는데 비빔국수, 네. 뭐 짜장면, 물국수.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밥 먹고 나가면은 다 가고 나면은 잔반통을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네. 얼마나 이제 애들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네. 그걸 꼭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수 종류, 면 종류가 나왔을 때는 정말 장난이 없었어요. 네. 네. 면 종류를 했을 때는 애들이 더 달라고 막 네. 가지러 나오고 그런 건 없었어요. 혹시 그게 수입밀이었을지 우리밀이었을지 선생님 혹시 근데 참 사실 급식에도 수입밀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고 있고 우리밀 선택하는 일이 높지는 않아서요. 그렇죠? 참 그게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면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든가요? 가지 반찬? 야채요. 야채. 네. 저는 야채를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야채를 그냥 좀 잘 안 먹었거든요. 네. 튀김으로 해줬어요. 튀겨서. 네, 야채 여러 가지 네, 야채 네. 튀김으로 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채 아이들 먹이기 참 어려운데 학교 급식도 그래서 튀김을 많이 하죠. 야채 튀김도 해줘요. 되게 많이 하죠. 네, 튀김 종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 급식에서도. 튀김이라고 다 나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신선한 기름에 네, 좋은 재료 가지고 바로 해서 먹으면. 네. 혹시 이영수 선생님 아이들 야채 먹이는 좋은 기발한 요리법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아, 네. 뭔가를 만들어서 야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입맛에 맞으면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야채가 향이 난다든지 이러면 아니면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야채만으로는 애들이 어려워해요. 거기에 이제 고기하고 아니면 생선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주변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녹더라고요. 고기랑 같이. 네. 지혜로운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질문하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다음번에는 여기 청중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볼 테니까 뭘 질문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두 분께 가장 좋아하는 음식 또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메뉴,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영수 선생님부터. 네. 저는 김치를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저는 배추김치를 김장때 담으면요. 그 이름에 김장할 때까지 김장김치를 먹거든요. 네. 근데 그 김장김치가 이제 쉬어서 못 먹는다 싶으면 좀 전에 닭 얘기를 하셨는데 닭찜을 해도 맛있고요. 김치를 넣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육이라든지 이런 거. 네. 김치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없고 맛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김치를 제일 좋아합니다. 또, 선생님.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김치.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도 네. 김치 정말 좋아해요. 네. 네 식구밖에 안 되지만 김장철에 50분이 남거든요. 그거는 저 배추 또 절임 배추는 또 안 사요. 다 배추 사와서 직접 절여서. 네. 왜냐면 이제 여름에 또 그걸 씻어서 싸면 맛있고 네, 네. 김밥 쌀 때 살짝 볶아가지고 맞아요. 네. 맛있죠. 네. 김치찜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아들도 좋아하고 두 분이 김치를 이렇게 잘 담그시고 잘 하셔서 흑백 요리사에서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손 한번 들어주시면. 궁금하신 것들. 뭐 누구 잘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누구. 네. 양식을 하시는 분들 중식에 나와 한식을 사실 부각이 많이 안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생각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에피소드 좀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식과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 참여해서 양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한식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식을 되게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식을 완벽하게 배운 다음에 그냥 양식을 하면 어떻겠냐. 근데 한식이 가지고 양식을 하게 되면 더 아이디어도 많고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같이 TV에서 마피아가 마피아에서 이제 그 파스타를 하는데 쌈장 파스타를 하겠대요. 그런데 그 쌈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녕 이 사람이 한식을 배웠더라면 그 쌈장을 어떻게 해야 파스타가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한식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쌈장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있어요. 쌈장을 믹서에 갈아야지 내가 이랬어요. 그래야 크림을 물고 왜냐면 쌈장 같은 경우는 콩깍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한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쌈장을 갈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서양 음식에 먼저 가는 부분이라는 너무 안타깝고 나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식을 해가니까 한식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 그냥 먹다가 싱거우면 소금만 치고 소금만 쳐서 조금 밋밋하다면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게 어렵냐. 나도 선생님 다 하시니까 쉽겠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야, 한식 전혀 어렵지 않아. 옛날에 우리 어려서부터 한식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고춧가루가 흔치도 않았고
네, 양념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면 간이나게 맛있다라는 게 어른들이 말씀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간만 맛있어요. 이 저희 음식에는 거의 고춧가루, 마늘파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음식은 어른들. 그래서 한식을 나는 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전 사람들이 음식을 한 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셰프님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배불러야 남을 밥을 해준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니 내가 힘이 생겨서 일을 하지.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몸이 힘든 거다.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 셰프님들 우리 밥을 안 먹어요. 이 냄새와 간으로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힘이 아니고 그걸 자꾸 본인이 힘이 딸리는 나보니까 일이 힘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그만두고 하시는데 나는 나부터 배불러라. 배불러야 남을 살면서 행복한 거지. 내가 힘들고 배고프면 누구를 뭐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는 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른이 없는 주방을 보니까요. 서로 밥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우선은 내가 배가 불러야 남을 해줘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자꾸 해주고 우리는 누구 해주면 맛을 알기 때문에 이거 해주면 되게 맛있는데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주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할 텐데 내가 힘들고 배가 고프고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불황속에서 하는 거 외에는 머리를 안 쓰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아니 요즘 왜 나오네요. 무슨 요리할 때 100g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주부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요리할 때 손맛이잖아요. 네. 이게 참 싱겁다고 뭐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나 이거 하면 몇 숟갈 넣어? 막 이렇게 하시고 그냥 손맛이야. 지금 급식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급식할 때는 이제 대부분 기구들이 크다 보니까 네. 한국자 더 넣어. 네. 한국자 더 넣어. 덜 넣어. 이렇게. 그러셨군요. 조금 싱거운 내용을 막 따라서 두 분 다 손맛이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네. 그 백인의 판정단들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던 게 되게 인상 깊게 보긴 봤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이영수 선생님이 되게 편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죠? 네 준비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러셨죠? 네. 이게 이제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주어지면 여기에 포함되는 재료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떠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행 순서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가자미가 없는 가자미 미역국을 하셨잖아요. 그런 메뉴의 주제가 정해졌을 때 그거를 사실은 그 팀 안에 다른 굉장히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셰프님들이 아무 반대 의견 없이 다 따르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아니에요. 미역국 끓일 때 되게 저기 실거리를 했어요. 그게 안 나온 거군요, 편집이 돼서. 네, 안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미역국은 이제 칠셰프님은 참기름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다, 미역국은 들기름을 써야 된다. 근데 이걸 옥신각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했어요. 향을 고집한다라면 참기름을 쓰지만 맛을 고집한다면 들기름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미역이 뭐냐, 채소아니냐. 그러니까는 뼈하고 들기름하고 너무 잘 맞는 궁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기름 고집하기를 내가 들기름으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국물을 내줘야죠. 그냥 저지르셨군요. 네. 내가 이제 달달달 볶아가지고 기름을 내니까 뽀얀하잖아요. 네. 진짜 맛있죠. 그렇게 하면. 국물처럼 네. 뽀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놀라셨나봐요. 이게 텔레비에는 안 잡혔는데 그게 놀라셨나 봐요.
선생님이 들기름이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참기름은 누룩기만 하지 이렇게 뿌연 걸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때 이제 알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가자미가 안 들어간 가자미 소스가 네. 이기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나오진 않았었지만 맞아요. 정말 들기름으로 볶아야 뽀얗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양식하시는 셰프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해보지 않으셨으면. 향만 느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미영 선생님은 두 번째 게임에서 떨어지셨잖아요. 막판에 이제 두부 지옥인가 가기 전에 그죠? 네. 팀전할 때 두 번째. 그래서 선생님 두 번째 같이 두 분이 같이 계셨었구나. 아이고. 그래 두 분이 같이 하셔서 너무 아니 그 팀이 사실은 팀전 할 때 좀 아쉬웠던 거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가격 가지고 결정되면 안 돼. 물론 이게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팔리는 것들하고 선호도가 있는 것들이 선택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에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또 가격이 그 재료비보다 너무 높았다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 많았어요. 네. 만약에 두 분이 다 결승전에 올라가셨다고 하면 하시고 싶었던 메뉴가 있나요? 한번 쭉, 뭐뭐 하셨을지 한번 쭉 두부 요리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요리들이 기억하시는 것들이? 근데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정말 1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참가하는데 왜 이러던지 진짜 1등을 꼭 해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참가하는데 백수저 셰프님들도 워낙 유명하신 셰프님들도 많고 또 언제 제가 백수저 셰프님들 얼굴을 보겠어요. 그 자리에서 만난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었고. 그런데 그런 대회에 나가시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부분이 섭외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섭외를. 저는 이제 우리 제 큰아들이 SNS에 올라온 그거를 보고 서류를 접수해서 그렇게 해서 아드님이 대신 접수해 주시고. 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구나. 저는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이제 급식사 조리사니까 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거의 한 3일을 설득을 당했어요. 엄마 음식을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참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족들의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이용 선생님은 뭘 두부 요리로 자신있게 나는 워낙 유명하셔서 그전에도 그래서 이번에 1등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번에는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면접만 한 3번 받아봐요. 면접을 한 3번 보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신혼조회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래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갔을 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당일날 갔을 때 알았기 때문에 어머 나는 이제 그 100명이 같이 결혼할 줄 알았어요. 네,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네. 혹시 또 다른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있으면 하나 더. 네. 그러면 항상 쌀뜨는 느낌이 있는데 저 엄마가 나가서 약간 찌개나 그런
찜을 만들 때도 쌀뜨물 넣으니까 더 구수한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완전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두 분께서 혹시 뭐 이걸로 청소 같았다든지 쌀뜨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쌀뜨물이요? 네. 쌀뜨물은 활용도가 많아요. 그냥 담백하게 끓이고 싶은 된장국도 그렇고요. 콩나물국도 그냥 말간물보다는 쌀뜨물로 끓이게 되면 더 훨씬 구수하고요. 또 이제 뭐 황태나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네, 많이 필요하고 김치찌개 할 때도 쌀뜨물을 이용하면 훨씬 더 구수하고요. 이게 뭐라 그러지? 조미료 필요 없이 더 훨씬 그 쌀뜨물이 활용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쌀뜨물이 없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쌀을 갈아서 사용도 하고, 쌀뜨물은 미용에도 좋다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프로를 하고 왔어요. 쌀뜨물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게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올 건데, 쌀뜨물을 옛날에는 선생님 그거를 한번 씻어내고 그 다음 물을 끓여서 우리 수육으로도만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생선 조림할 때 쌀뜨물로 하니까 비린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역국 끓일 때도 쌀뜨물로 좀 하는 거 했거든요. 그래서 쌀뜨물 얘기하고 왔어요. 네. 진짜 저도 선생님처럼 무슨 이제 뭐 된장국 끓일 때, 황태국 끓일 때, 김치국 끓일 때 쌀뜨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쌀뜨물은 육수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자체가 육수예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 네. 한 분 더, 네. 여기 앞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흑백역에서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지금 경연 끝나고 약간 생각 다시 해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약간 제일 떨리고 긴장됐던 순간이나 혹시 촬영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지금 경연 끝나고 약간 생각 다시 해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약간 제일 떨리고 긴장됐던 순간이나 혹시 촬영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는 별도로 없고요. 떨리거나 이런 건 그냥 음식을 바라보면 음식 생각 외에는 생각이 안 나고, 비하인드라고 지지하라는 그냥 한 이틀씩 하루씩 날밤새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진짜 밤새 하셨어요. 끝나고 진짜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밤새. 세상에. 아침에 들어가면 다음 날이나 빨리 일어나면 비몽사몽으로 좀 했다고요. 비몽사몽으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시다니 진짜 대가십니다. 제가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그램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궁금한 거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여쭤볼게요. 그 식재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잖아요. 100여 분이 경연을 하시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식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식재료를 선정하고 사용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혹시 없었다면 우리 그 요리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자체 선정해서 했는지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 앞에 그 송 대표님께서 건강한 밥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18.5%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뭐 해외 외제들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고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그 식품만큼은 국산, 신토부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국가 건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다뤄졌는지가 궁금합니다. 흑백 요리사 대회 도중에는요, 저희가 시장을 직접 가요. 예, 시장에 가서 시장 안에 이제 마트가 늦게까지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보고 사고 선택을 해요. 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향이나 뭐 냉이 아니면 달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양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먹거리가 뭐 어떻다 저렇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미안한데 제가 양송이로 비유할게요. 양송이 농가가 저희 농가가 거의 특보구역이에요. 특보구역으로 선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송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그 농가들이 진짜 죽는다 할 정도로 기농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외국가 했더니 그 양송이가 아침에 경매로 주는데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중매인들만 살 일이지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은 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데 되도록이면 진짜 못났어도 내 땅에서 나온 걸 내가 먹어줘야지 누가 먹어주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쌀도 그래요. 나는 애들 보고도 그래. 밀가루를 너무 먹지 말라. 밀가루는 찬음식이다. 왜 찬음식을 그렇게 먹었었니? 내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잘 라면은 1년이면 기본이나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할 정도로 생각조차도 안 나요. 근데 애들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도록이면 우리 걸 먹이려고 노력하고 그냥 내 터전에서 나오는 걸 먹이려고 저는 시골이니까 그냥 호박잎도 따서 그냥 해서 야 이거 호박잎 맛있어 이렇게 생일을 시켜요. 한두 번 먹으면 아무 소리 않고 내려놔요. 왜 맛없어? 그러면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호박잎 같은 경우에는 좀 뻘뻘해요. 뻘뻘해서 썼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애들한테. 근데 어른들 같지 않고 먹히지가 않는데, 그걸 끓여가지고, 된장국이나 이런 걸 끓여주게 되면, 좀 더 좋아하고, 그래도 그렇게 먹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시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채소가 농사가 안 되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파도 정말 자라지를 않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썩어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농사지는 주변을 보면 그래요. 이런 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하우스 위에다가 열을 차단하는 차광막을 씌우더라고요. 농민들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왔을 때 좀 진짜 어렵게 나온 걸 돈을 좀 잘 갖고 하면 농사를 해주시는 분들 신이 날 텐데 굳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생각하기에는 내가 농사를 짓고 소비자가 사서 드시는데 가격을 왜 중간에서 가격을 매기지라는 생각에서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표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옛 얘기 너무 많이 듣을까요? 옛 얘기가 몇십 년 전이에요. 표고 가격이 너무 쌌었어요. 표고 가격이 너무 싼데 이걸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혼자라고 다 정해놨어요. 어차피 썩어서 버리나 이렇게 버리나 갖겠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4월이 됐거든요. 4월이 돼서 보니까 매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을 담기가 저거 한번 담아볼까? 그래서 표고를 우연찮게 담았어요. 많이는 안 담고 이제
이제 하나하나 정도 담아놓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그걸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쁜 갈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설탕 500호가 얼마큼 되는지도 몰랐어요. 15kg짜리를 우리는 이제 부연이가 논산 대리점에다가 500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10호트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호를 다 썼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담아놓은 것이 지금 23년이 됐거든요. 그 바로에 23년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 쓰는 용도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희석해서 마시고 그냥 양념으로 쓰는 게 다였어요. 정말 유명한 셰프님들한테도 그걸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담아놓은 거니까 어떻게 버리기도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는데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협업하는 젊은 청년들하고 협업을 하는데 내가 그걸 툭 던져줬어요. 그냥 이걸로 너 뭐 해봐라. 이러면서 턱 던져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로 젤라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젤라또를 만드는데 표고 에기스로 젤라또를 만들었다라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고명을 만들어 줄게. 그것도 표고로 내가 고명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걸 젤리를 만들었어요. 표고로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젤라또 위에다가 고명처럼 올려서 주니까 아이들은 별로 좋아는 안 해요. 왜냐면 그 향이 나는 줄 알고 이제 어려서 그 향 때문에 싫어하는데 어른들이 뭐 냄새도 안 나니까 좋다. 야 먹어봐 이러니까는 되게 맛있네 하면서 요즘 사실은 그 아이스크림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구를 계속해요. 남들이 연구라고 있겠지만 표고 하나 가지고도 지금 뚱뚱하게 만들어내고 저는 버섯 꽃가지는 저는 개발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한 건 오래됐는데 이게 시즌이 돌아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걸 표고 무기나 아니면 이런 그 젤리 그거 나는 젤리라는 말밖에 모르는데 그걸 또 이탈리아로 뭐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젤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젤리라고는 안 산대요. 콤포트.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만이 빵 발라먹고 뭐하는 걸로 활용도를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젤리가 나는 젤리라고 할 테니까 니네들은 뭐시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만들어는 엄청 표고 하나도 진짜 옛날 어른들 말씀에 12가지는 제품을 개발을 해놨는데 이런 게 자꾸 저장하면서 이걸 꺼내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냥 날씨가 너무 변화가 많고 있는데 지금은 버섯도 원목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버섯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돼지 그냥 에어컨 쐬어서 키우는 돼지버섯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자꾸 이렇게 저장을 해야 앞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선생님도 하시는 내 사랑을 너무 해 말씀을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두 분 선생님께 먼저 선생님 먼저 혹시 저희 이제 K푸드로 해외 김밥이 유행하고 뭐 이랬는데요. 혹시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K푸드 이거는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외국인들한테? 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버섯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싸요. 그죠? 나는 이런 걸 어떻게라도 해서 좀 가공을 해가지고 많이 알려서 버섯 농가를 하시니까 버섯의 요리들을 기대를 좀 해볼게요. 혹시 선생님 혹시 생각하시는 이건 정말 조금 많이 알려줬어요. 한식, 우리나라 한식 종류 중에 뭐 떡볶이라든지 전통 된장이라든지
된장 뭐 이런 것들, 고추장 같은 것들, 쌈장 이런 것들. 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이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양식 셰프를 하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어서 이제 필경제라고 이제 등재되어 있을 텐데 거기 한식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식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양식에도 관심이 있고 한식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셰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양식과 한식의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식하고 한식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식이 훨씬 더 쉽고요. 왜냐하면 한식은 저장성이 있잖아요. 장아찌라든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양식 그 한식을 하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지금 다 먹을 수가 없어. 요만큼을 줬는데 다 먹을 수가 없고 요만큼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를 썩어서 버려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버리지 마시고 나는 그냥 저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장아찌 이렇게 담아놓는 것도 참 좋고요. 그렇게 파브리를 제외하면 파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돼지는 대가 나면 안 되고 생선이 비린내가 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 냄새를 다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돼지가 드실 냄새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어느 분들 수육산을 때 보면은 막 월계수입이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는 막 여주 가지를 다 넣고 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된장 하나 들어가고 삶아요. 그럼 진짜 돼지가 드실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국수 양식을 하게 되면 면이잖아요. 면에 전공시킬 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열무김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서양식으로 매워서 싫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백김치처럼 담아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굳이 막 고춧가루를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저도 수육살 먹을 때 진짜 된장하고 소주만 넣어요. 소주다. 소주 좋아해요. 유영 선생님 혹시 학교 급식에서 서양식하고 한식을 조화롭게 했던 메뉴 같은 게 있었나요? 같이 접목해서 할 만한 했던 무슨 퓨전 메뉴라든지. 애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파스타를 좀 좋아해요. 파스타, 네. 근데 뭐 고기 들어가는 거는 또 다 좋아할까. 가지 있으니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한식하고 양식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간자를 이제 난 그 수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뭐 이탈리아로 뭐라고 한대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탈리아 수제비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내가 이제 이래가면서 했는데 그 소스를요. 몇 곡을 이제 우리가 팀으로 할 때 몇 곡으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거기 그 감자를 양송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버섯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소스를 몇 국에다 이렇게 해서 갈아가지고 해서 이거를 얹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파슬리를 한 거네요. 가루를 띈 거네 파슬리가. 그래서 아니라고 그 면이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파슬리를 이렇게 뿌려준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그거 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접목을 하니까는 이게 서양식인 건지 한식인 건지 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사실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또 두 분 선생님께서 앞으로 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흑백의 의사에 출연하셨던
그 같은 멤버들 중에서 이 사람 식당은 꼭 가보고 싶다는 데가 있으시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영선부터. 네. 저는 얼마 전에 찰가방 요리사. 찰가방 요리사. 아들하고 가봤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었는데 제가 진짜 중국 요리, 중국집에 이제 먹으러 한 번씩 갔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만두를 하나 이제 해주시던데 육즙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왜 일반적인 중국집 만두는 느끼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육즙이 나오는데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최고였어요. 한번 가서 드셔보셨으면 급식님이 오신다고 특별히 더 맛있게 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네. 혹시 이영수 선생님은 또 가보고 싶은 데가 꼭 있다면? 네. 다녀왔고요. 나는 중국집 하면 짜장면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지선 네, 셰프님. 하는데 다 딤섬을 이렇게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빵만 먹고 가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짜장면을 안 팝니다. 그래서 그럼 뭐 중국집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네, 우리 집은 중국집이라서 짜장면 안 팔아요. 그래서 그럼 짬뽕 파는겨? 막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딤섬이 네, 유명한 집이라서. 예, 네. 그래서 딤섬 먹으러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분씩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께서 좀 빛나게 우리 한식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는 역할을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식생활교육 그 행사에 박람회에 또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오늘 이 토론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런 행사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우리 나라에서 하는 그 자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집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은 되게 쉬워요. 복잡한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저기하면 소금 넣고 조금 칼날마다 고춧가루만 끝이에요.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변 사람들 얘기 한번 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김치를 담아서 애들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김치를 담아주니까 엄마 김치 맛이 변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웃어가면서 너 이것저것 다 넣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바른 것도 막 사과바른 것도 막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맛있니? 내가 그랬더니 애들 맛이 없대. 그래서 그럼 그거 다 빼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빼라고 그래서 뺐더니 진짜 맛있어. 그래서 이제 그 요리 장사천재 조사장이 했잖아요. 더 비법을 알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과하게 넣어야 맛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김장김치에 막 사과, 배 이런 거 갈아놓으면 오히려 더 허가다에 텁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 그냥 한식을 쉽게 그냥 간만 맞은 맛이 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었고요. 그냥 쉽게 하시면 돼요. 마늘 없으면 파만 넣어도 돼요. 김장김치 마늘 굳이 마늘 넣으라고 애쓸 거 없어요. 파만 넣어도 되고요. 파 없으면 마늘만 넣어도 되고 있는 것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막 요것저것 챙겨서 넣느라고 시간 낭비 아니면 재료 낭비. 네, 재료 낭비. 그러니까 궁합만 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요. 양념도 간단하게. 나중에 이런 얘기들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께 박수로